내일 생중계로 진행되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는 지난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1심 선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선고 하루 전인 오늘 저희가 백대현 재판부의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계엄 절차의 불법성을 명확히 한 그 판결은 한 전 총리의 위법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됩니다. 그리고 내일 결과는 다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의 가늠자가 됩니다. 물고 물리는 재판 속에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이고 이제 이진관 재판부의 최종 결론만 남았습니다. 먼저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뒷모습만 바라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적법성을 갖춰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고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담아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공소 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실형이 선고되면 불구속 상태인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한 전 총리가 부인과 호텔에 가거나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재판장은 계엄을 말렸다는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했습니다. 아니 좀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요. 그게 결국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건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뭘 하셨는데요. 계엄에 반대한다고 하자 때가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선고에 큰 영향을 줄 한 전 총리의 선고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선고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난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뜯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13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메시지 계엄이라면서 긴급해서 국무위원들에게 다 알리지 않았다는 점, 메시지 계엄이라면서 긴급해서 사전에 선포문에 부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란을 부인하는 핵심 논리가 무너진 겁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의 1심 판결문은 213쪽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망국적 폐악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재판부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의 소집 통지를 못할 정도의 긴급성이 요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긴급한 경우 계엄 선포문에 사후 부서가 가능하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같은 이유로 모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메시지 계엄과 긴급해서 사전 부서를 못했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된다고 본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부인하며 가장 앞세운 메시지 계엄이란 논리가 허물어진 셈입니다. 재판부는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 형식도 판결문에 제시했습니다. 원래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부서하는 난이 없었지만 강 전 실장이 나중에 만든 문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사후 선포문은 한 전 총리의 요구에 따라 폐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한 전 총리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희구 부속실장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내란 방조와 함께 사후 선포문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받는 한 전 총리의 내일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어젯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부자유항쟁 1주년 기념 행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항쟁은 통상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울 때 쓰는데 서부지법 폭동에 가져다 쓴 겁니다. 그 자리에선 폭동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자는 황당한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김서하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등이 어젯밤 개최한 행사 홍보물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항쟁으로 미화하며 1주년 기념 행사를 연 겁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성국 씨가 축사를 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너무나 착하고 순진해서 평생 살아도 경찰서 갈 일 없이 법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1년 전 오늘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특히 젊은 자유우파 청년들이 항의로 시작했어요. 이후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대신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김지미 변호사가 이날 밤 유튜브 라이브에서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을 소개했습니다. 5.18 같은 가짜 유공자 싹 몰아내고 우리 서부자유항쟁의 청년들을 유공자로 만들어 주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윤어게인 청년들은 윤석열 부부에게 입양된 자녀들이란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 자녀가 없지만 이 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2030 세대 전체를 입양하지 않았나.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13일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도 폭동 배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법부를 짓밟은 사상 초유의 폭동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됐지만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JTBC 김서아입니다. 정보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민간인 오모 씨. JTBC가 더 취재해봤더니 행적이 독특했습니다. 과거 이승만 씨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건물을 자유의 역사를 쓰던 곳이라며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 씨가 설립한 언론사 2곳도 직접 찾아갔는데 이곳 직원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자유의 역사를 쓰던 5층의 낡은 석조 건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9년 전 쓴 시입니다. 제목은 중앙청.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로 쓰였던 중앙청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유의 역사를 쓰던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잠깐의 오명을 만들던 시기라며 중앙청 철거를 비난하며 이승만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단단히 썼던 우남이라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오 씨는 이 시로 2016년 자유경제원이 주관한 이승만 씨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자격으로 우남 이승만 애국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담당 인턴으로 일했는데 함께 일했던 학교 후배 장모 씨와 무인기 제작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인터넷 언론사 2곳을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록된 언론사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여기 NK 모니터라는 매체 아닌가요? 최근 1년 동안 언론사 관계자들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사 분들 오고 가고 하시는 것들은 보신 적 있으세요? 강남에 위치한 또 다른 사무실도 사정은 마찬가지. 공유 오피스고 업체가 상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론사 홈페이지는 오늘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는 공경합동수사 TF는 이들 사무실의 운영 상황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JTBC의 단독 보도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단을 입수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만희 총회장의 육성 녹취입니다. 팬데믹 시기에 신천지에 강경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는 음성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이 나라 전체에 지하실을 깔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 때 구원파나 JMS 정명석처럼 되지 않는다. 이재명은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다. 검찰총장을 잘 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0년의 녹취입니다. 국민의힘 집단 입당은 그 이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 여러분들에게 뼈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에 거점을 둔 신천지에 대한 강경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죠. 현재 상태, 집회나 행적, 그다음에 그중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한 검사. JTBC는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고위 간부와 통화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는 육성 녹취로 확보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해. 신천지는 다른 종교단체와 다르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 전체에 지라시를 깔 수도 있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만 우리는 경병식이나 음파같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며칠 뒤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발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해야 된다. 사람은 짐승을 상대 못한다. 지금 여기 경기도지사 지 혼자만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 총회장은 결국 구속됐고 그해 겨울 보석으로 풀려난 뒤 측근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리고 판사도 만나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우리는 여기 검찰총장도 잘 알아. 신천지 교인들은 이듬해인 2021년부터 국민의힘 집단 입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